근데 저는 이 말씀을 네. 꼭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불평등이 너무 심화되고 있고 말씀해 주셨듯이 또 고물가의 여파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강탈할 것이다라는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정부 여당은 경제 폭망 사태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한 메시지도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없어요. 저는 그래서 그 이야기는 또 안 해. 그래서 저는 이제 윤석열 언론도 그거는 왜 또 안 짚어? 그렇습니다. 희한해. 그래서 윤석열 예.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절대 피해갈 수 없는 경제 무능 심판론에 대해서 지금 물타기를 하는 게 아닌가 굉장히 우려가 되는데 과거에 김종인 비대위 그러니까 예. 보수에서 그래도 성공했다라고 평가받는 김종인 비대위가 당시에 들고 나온 게 경제 민주화였거든요. 그렇죠. 예. 사실은 중도층이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이 그래도 다시 보수당을 바라보게 된 시점이었고 또 김정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독일식 육아 모델이라던가 복지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그것을 보수 정당 내에 만들려고 나름 좀 그래도 여러 가지 시도를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경제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처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문제 의식이 없고 이 불평등한 상황이 청년 세대를 좌절시키고 우울증을 증가시키고 지금 코로나19 사태에 의해서 더 심각되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보는 눈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제 폭망에 대해서 언론도 정말 눈 부릅뜨고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문제인가를 짚어야 된다라고 보고 질문도 이 부분에 대한 질문 계속 나와야 된다라고요. 그렇죠. 여당 지도부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김변호 평론 이 문제 뭐 경제 폭망론에 관해서 덧붙이실 말씀 없고요. 예. 이 뭐 정권도 그렇고 관료들도 그렇고 지금 여당도 그렇고 경제 폭망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단기적인 어떤 경제 포퓰리즘성 무슨 뭐 대책 내놓는 거에만 지금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든 주가랄지 부동산 가격 부양하는 정책들이 그렇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앞서 이제 오프닝에서 그 부분 조금 말씀하셨는데 예. 그 전임 정권에서 부동산이 폭등한 걸 가지고 당시에 윤석열 후보가 예. 그 대선 과정에서 뭐라고 했냐면 일부러 집값 올린 거라고 막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부러 예. 집값을 올렸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집값이 이제 안정된 상황에서 서민이 집을 사면 그 집을 산 사람들이 기득권화되기 때문에 그러한 기득권화된 서민은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계산 때문에 그래서 집을 못 사게 하려고 일부러 집값을 올린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예. 저는 그러면 이번에 집값을 떨어뜨려서 서민들이 살고 그거를 자기 집으로 하면은 그러면 다 국민의힘 지지하겠네요. 집값을 떨어뜨리면 되겠네. 그래서 제가 예. 이번에 묻고 싶은 건 그래서 예. 제가 또 어느 이제 보수 언론에 이 지난번에 이제 이건 좀 된 얘기인데 칼럼을 예. 보니까 올라가는 집값을 못 잡은 정부는 봤어도 그냥 가만두면 떨어지는 집값을 못 잡는 정부는 처음 본다 이런 칼럼이 있었거든요. 내용이. 근데 그러면은 지금 집값을 억지로라도 떠받치고 있는 상황이고 예. 뭐 그런 상황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예. 그러면 그거는 일부러 떠받치고 있는 건데 그거는 왜 일부러 그러니까 이 윤석열 당시 후보의 논리대로라면 일부러 집값을 올리고 있는 건데 그러면 예. 이거는 무슨 목적으로 왜 올리고 있는 겁니까? 주식은 왜 공매도 중단은 무기한도로 하는 것이며 세수 펑크가 나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뭐 그렇게 여러 가지를 우리가 우려를 했는데 금융투자소득세는 어디로 갔는지 뭐 안 한다는 것은 왜이며 이것을 뭐 이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다 해요. 그러니까요. 주식에 관한 양도 차익은 다 해. 그렇죠. 예. 이걸 왜 안 하는지에 대한 얘기가 없고 이것을 경제부총리한테 국회에서 물어봐도 얘기를 안 하다가 뭐 최근에야 답을 했는데 그 답도 시원하게 얘기를 안 해요. 그럼 증권거래소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로드맵이 명확히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이 결심해서 나온 얘기거든요. 다 이게. 결국 어떤 칼럼까지 나오냐면은 이게 공매도에 대한 어떤 우려라든가 또 금융투자소득세라든가 이런 또는 이제 주식 이제 대주주 기준 상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런 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요인이 아니고 대통령이 어느 날 결심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경제적인 어떤 포퓰리즘성 정책으로 나오는 게 코리아 디스카운트다. 그럼요. 예. 그런 얘기가 보수 언론에서 나올 정도예요. 그러니까 경제 폭망에 대한 고민은 제가 사실은 아직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이런 거를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라도. 그리고 사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한반도의 핵위기 이야기를 늘 하지 않습니까? 전쟁위기, 핵위기. 근데 그거를 지금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힘을 통한 평화 정착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결과는 아니잖아요. 북한 계속 저런 식으로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지금 나오고 피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김정은이? 그러면 그런 상황을 본다면 이게 그러면 평화를 조성해서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좀 안정되게
국민들이 좀 안심하고 살 수 있게 그 특히 아들 보낸 부모들 입장에서는 좀 편안하게 이렇게 해줬냐? 그건 또 아니거든. 연일 지금 포사격이 예.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는 이런 어떻게 보면 위험한 지대에 지금 놓여 있는 건데. 연평도 주민들 같은 경우는 대피소로 들어갔었어요. 그렇죠. 대피소로 들어갔었어. 직접 우리 생각해 보세요. 서울 시민들이 지하철 대피소로 들어갔었어요. 그 경험을 지금 하고 지금 무트로 나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두렵다고 하는 거거든요. 연평도 주민들은. 근데 그 상황이 서울에서 지금 벌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사실 이제 예. 경제 얘기를 조금만 더 드리면은 예. 이번에 국무위원들이 모여서 굉장히 오랜만에 아주 비상하게 회의를 한다 해서 뭘 도대체 회의를 했냐 보니까 김건희 특검법 거부하는 것 가지고 회의를 하고 한덕수 총리는 그거 가지고 메시지를 내고 대통령실 주요 관계자들이 메시지를 내는 거 보면서 절망감을 느꼈어요. 그게 그렇게 국무위원들이 모여서 할 얘기입니까? 일사불란하게? 그렇죠. 말씀해 주신 예. 대로 지금 안보의 위기, 경제의 위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국무위원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대통령 부인과 관련한 특검, 비리 의혹 덮는 데 있어서 이렇게 힘을 모으고 목소리를 낼 때입니까? 그래서 대통령실 참모들도 문제고 대통령도 문제지만 한 나라의 운명을 지은 국무위원들이 이런다는 거 정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강원도에 있을 때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한 업무를 많이 했었잖아요. 외신들의 첫 번째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그래서 북한하고의 문제는 잘 해결이 됐어요? 다른 나라에서 한국에 선수 파견해도 안전합니까? 그렇지. 이게 제가 외신 기자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아직도 우리나라를 볼 때 여기에 투자해도 돼? 여기에 국제 행사 했을 때 우리나라 선수를 보내도 돼가 최대 관심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앞으로 중요한 국제대회를 유치하든 뭘 할 때에는 굉장히 그 사람들의 우려를 해소시킬 수 있는 평화체제가 정착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화가 경제이고 곧 좀 직설적으로 말하면 돈이다라는 것은 관념적인 주장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네. 근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 들어서 마치 잘할 것처럼 했지만 계속 한 번도 안정이 되지가 않고 있고 그렇죠. 자칫하면은 확전을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창구도 다 단절됐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보수가 항상 내세우는 안보 유능이 없다. 안보 무능 정권이다라고. 안보, 밖에. 경제 다 지금 무능하다. 보네. 예. 오늘도 북한의 김정은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우리를 이제 남조선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들은 네. 우리가 주적이라고 하는 것이고 예. 만약에 전쟁을 해야 될 상황이 된다면은 피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면서 예. 굉장히 이제 어떤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얘기를 오늘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계속 뭐 포사격이라고 하고 김여정이 사실은 포사격이 아니고 폭약을 터뜨렸는데 너희는 속았지? 뭐 이렇게 하고 그렇죠. 뭐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또 김여정이 최근에 낸 주장을 보면은 문재인 정권 때는 하도 이 남한 쪽에서 계속 무슨 뭐 대화를 하자고 하고 뭐가 있다고 하고 이러저러한 얘기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기가 좀 어려웠는데 윤석열 정권이 돼서 자꾸 우리를 적대하니까 우리도 뭐 신이 난다 아주 이렇게까지 하기가 너무 편하다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얘기가. 그렇죠. 예. 근데 제가 그 얘기가 물론 우리를 향한 심리전이고 뭐 우리를 향한 자기들의 어떤 의도가 섞인 얘기겠지만 그럴 수 있어. 거기 예. 절반의 진실이 있다고 봐요 저는. 그렇죠. 그게 사실 우리가 어떤 우리 입장에서 그 어떤 대북 정책이 펼칠 때 그것도 모든 외교 관계가 그렇고 모든 정치가 그렇듯이 명분과 명분의 싸움일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죠. 우리가 명분으로라도 뭐 물밑에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명분으로라도 우리가 어쨌든지 간에 같은 민족이고 그리고 앞으로 뭔가 이 모든 것들을 같이 도모해야 될 어떤 인접해 있는 어떤 두 개의 앞으로 합쳐져야 될 어떤 서로가 상대의 영토를 우리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이인데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는 거를 대전제로 놓고 지금 논의를 하는 그런 상황하고 그렇죠. 지금 보수 정권에 대하고 윤석열 정권은 모든 하는 얘기가 북한이 뭘 할 때마다 압도적인 무슨 이 대응을 해가지고 완전히 무슨 뭐 박살을 낸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그 상황하고는 명분이 완전 다른 거잖아요. 윤석열 정권처럼 얘기를 하니까 북한은 압도적인 대응을 한다고 하면 우리도 압도적으로 뭐 그런 도발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당연한 것처럼 되고 오히려 북한은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좋아서 핵실험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더 달려갈 수 있게 되는 조건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 피해는 다 누가 보는 거예요? 우리가 잃을 게 훨씬 많아요. 우리가 잃을 게. 사실은 그래서 그 평화를 자꾸 이야기를 하고 그런 게 그때는 그 보수 언론들이 무슨 뭐 퍼주기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잃는 것들, 그 다음에 주가 총액 사라지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게 과연 퍼주기인가? 그 정도면 그냥
푼돈 주고 그리고 평화를 얻고 그리고 그 평화가 만약에 정착이 돼서 한반도의 어떤 경제적으로라도 이렇게 스무드하게 느슨한 연대가 가능한 그렇게 되면 우리 인구 문제랄지 자원 문제랄지 여러 가지가 풀리는 또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런 저런 것들은 다 쏙 들어가 버리고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도 통일 대박론을 주장을 했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대북 관계랄지 남북 관계에 관한 어떤 그 스탠스는 뭘 추구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추구할 수는 없잖아요. 이 나라가. 그러니까 그런 철학, 외교, 안보에 대한 철학 자체가 부재하기 때문에 네. 어찌 보면은 지금 현재 한반도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1950년 한국 전쟁 이후에 최고로 위험한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니까요. 실제 뭐 연일 포사격의 공방이 있고 네. 또 남북 관계에 지금 벌써 공공연하게 김정은은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전쟁도 불살 것처럼 얘기하는 상황까지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스스로 얘기했듯이 일단은 그동안 역대 정권은 그래도 한반도의 평화라고 하는 것을 유지 관리하는 데는 나름대로 성공해 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자체의 축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앞서 얘기했던 경제적인 민생 경제가 피폐해지는 것, 그다음에 한반도 평화 안보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 뭐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윤석열 정권은 아무리 보수 정권의 어떤 그 본질이 있다고 하지만 역대 최악의 무능 정권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제일 불안한 게 뭐냐면 김정은이 최근에 한 얘기 중에 남북의 관계는 이제는 국가 대 국가 간의 관계라고 얘기를 그렇죠. 하잖아요. 투 코리아를 언급했으니까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양 체제의 헌법에 의하면 그렇지가 않은 관계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는 국가 대 국가 간의 관계라고 얘기를 해버리면은 그동안에 남북 간의 특수관계라는 전제 위에서 해왔던 예를 들면 91년도에 남북 기본합의서라든지 그 이후에 그것에 기초해서 쌓아왔던 뭐 합의, 선언, 또 합의 이런 것들이 다 무효라는 주장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 정권에서 노태우 정권 이전의 남북 관계로 지금 돌아간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되돌릴지에 대해서 전문가들도 상당히 난감한 상황일 거거든요. 제가 뭐 직접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예. 이거를 나중에 이 윤석열 정권이 뭐 영원히 집권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정권이 바뀌거나 할 때 그 상황을 어떻게 다음 정권이 감당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어떤 뭐 고려가 있는 것인지 고민이 있는 것인지 여러모로 의문입니다.